양민혁은 오늘 새벽에 펼쳐진 찰튼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믿을 수 없는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포츠머스를 강등권에서 구해냈습니다. 현지 해설자는 실시간으로 목이 쉬어버릴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고, 경기장에 모인 포츠머스 홈팬들 역시 열광하면서 홈구장이 뭐 떠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포츠머스의 감독조차 인터뷰를 통해서 20년 경력 중에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면서 양민혁의 결승골에 감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흐뭇해하면서 양민혁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사실 축구의 진심인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의 경기뿐 아니라 임대를 떠나 있는 유망주들의 경기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거든요. 실제 토트넘 커뮤니티를 보면 임대 선수들 지켜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자 임대 선수들의 경기 일정이 다 써 있습니다. 임대 선수 지켜보기 102일차라는 제목으로 오늘자 경기들이 쭉 써 있는 글을 보면 윌리엄 랭크셔가 임대를 간 옥스포드 경기, 양민혁이 임대를 가 있는 포츠머스 경기, 애슐레 필립스가 임대가 있는 스토크 시티 경기, RP 디바인이 있는 프레스턴 경기 등등 무려 7경기 일정을 모두 정리해 놓은 게 보이죠. 네. 여기에 각 임대 선수들이 선발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들도 다 공유하면서 유망주들의 경기에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 생활 중인 토트넘 선수들 중에는 단연코 양민혁의 활약이 제일이었는데요. 아마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어도 양민혁만큼 극적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미 후반 추가 시간이 다 끝나고 주심이 휘슬을 불려고 대기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95분, 96분에 동점골을 먹었으면 결과는 무승부여도 느낌은 완전 패배인 건데, 그 상황에서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양민혁이 놓치지 않고 극장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인 푸무에 따르면 양민혁이 때린 슈팅의 기대 득점값은 0.04. 골이 될 확률이 겨우 4%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그냥 양민혁이 개인 실력으로 억지로 집어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설자도 미치고 그냥 관중도 미치고 감독도 미치고 난리가 나는 게 당연하죠. 이 경기를 지켜보던 토트넘 팬들 역시 양민혁의 결승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츠머스 팬들처럼 완전 미쳐 날뛰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았던 극장골에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 관중들은 진짜 미칠 듯이 흥분했겠다. 양민혁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 다시 토트넘에 돌아올 날이 기대된다. 진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였다고 생각해. 진짜 센세이셔널한 골이었어. 엄청나게 정교한 마무리. 미칠 듯이 소리치는 해설, 미쳐 날뛰는 관중들과 팀 동료들의 리액션까지 정말 극장골이라는 말에 완벽히 딱 맞는다. 양민혁이 토트넘에서 왼쪽 윙으로 뛰기를 바래. 한 시즌에 공격 포인트 20개도 가능할 거야. 마치 손흥민처럼 말이야.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골이다. 진짜 웃긴 건 통로를 나가는 관중들이 다시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장면이야. 20초만 더 참고 견뎠으면 양민혁의 미친 골을 더 자세히 봤을 텐데, 통로에서 뛰어나와서 난간에 매달리는 게 웃기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결승골을 넣은 게 다른 누구를 떠올리게 하네. 양민혁과 같은 나라, 같은 포지션이었던 그 선수. 양민혁은 올 시즌 포츠머스에게 중요한 골들을 넣고 있어. 소니처럼 승부사의 면모가 보인다. 환상적인 골이었어. 양민혁같이 어린 선수들이 임대를 가서 맹활약을 펼치는 걸 보면 뿌듯해.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 1군이 더 강해질 거야.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 침착하게 개인기로 슈팅까지 연결하는 게 대단하네. 수비수 가량이 사이로 정확하게 노렸어. 비명을 지르는 해설자가 이 골의 가치를 더욱 높여줬어. 결과를 다 알고 보는데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단한 골이었어. 어린 시절의 손흥민을 보는 것 같아. 완벽한 마무리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내 눈에는 델레알리의 모습도 보여. 알리도 슈팅 하나는 기가 막혔지 라면서 손흥민이나 델레알리와 같은 토트넘 출신 천재들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양민혁이 해맑게 웃는 사진에다가 넌 방금 양민혁한테 한 방 맞았어 라는 문구를 써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양민혁이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이후의 토트넘은 아직도 그 대체자를 찾지 못하고 방황 중인데, 어쩌면 양민혁이야말로 손흥민의 후계자로 딱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는 듯한데요. 특히 손흥민의 주 포지션이었던 왼쪽 윙 자리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합니다. 오도베르, 텔,
존슨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써봤지만 3명의 활약을 다 합쳐도 손흥민 절반도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출신의 왼쪽 윙어 양민혁이 더욱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현재 토트넘의 주 공격 루트는 쿠두스가 있는 오른쪽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맨시티의 사비뉴 영입설이 자꾸 나오는 것도 왼쪽 윙 자리가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있던 시절에는 오른쪽에서 자주 주워먹는 골을 넣었던 존슨은 아예 판매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식력 최고라고 하는 BBC에서 이미 한참 전에 기사를 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존슨이 프리미어리그 여러 팀들의 관심 속에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취재 결과 토트넘은 웨일즈 국가대표인 브라이언 존슨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려 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를 이적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가 존슨 영입에 가장 적극적이고 다른 팀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존슨이 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토트넘을 떠날 확률이 높다고 보도한 겁니다. 손흥민이 있던 직전 시즌에 브라이언 존슨은 리그 24경기 선발에서 9경기 교체로 출전해서 11골 3동을 올리면서 두 자릿수 골을 넣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 이후에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떠난 이번 시즌은 6경기 선발, 10경기 교체로 출전해가지고 겨우 2골로 급격하게 성적이 추락했는데요. 손흥민이 떠난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존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본머스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더불어 토트넘의 브라이언 존슨에게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클럽이다. 본머스의 앙투안 세메뇨가 6,500만 파운드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존슨이 그 대체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라면서 본머스도 존슨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팀토크에서는 리그 3위 아스톤빌라에서도 존슨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윙어 브라이언 존슨을 영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아스톤빌라가 존슨의 에이전트와 접촉해서 이적 가능성을 문의했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존슨의 이적료는 3천만에서 4천만 파운드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톤빌라와 존슨의 에이전트 사이의 협상이 최근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아스톤빌라가 존슨의 하이제킹을 시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스스로 찬스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달리기가 빠른 건 뭐 변하지 않는 팩트고 주워 먹는 건 할 줄 아니까 뭐 다른 팀들에서도 나름 활용한 방안이 있긴 한가 봅니다. 클로셉스키나 메디슨이 돌아온다면 뭐 존슨이 뭐 주워 먹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기다리기엔 지금 토트넘 상황이 워낙 나쁘죠.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아예 양민혁을 이번 1월에 토트넘으로 복귀시켜서 1군에서 써보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네. 오도베르, 텔, 존슨 모두 실패를 했다면 차라리 그냥 양민혁에게 1군 무대 경험을 시켜주고 키우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인데요. 이 의견은 뭐 꽤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양민혁이 제2의 손흥민이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이 차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잉글랜드 축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 같긴 한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양민혁이 잘 적응할지는 뭐 또 뛰어봐야 아는 거긴 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민혁이 조금 더 임대로 경험을 쌓아야 할지 아니면 토트넘 1군 경험을 쌓는 게 좋을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